안녕하세요. 참고문이나 본문의 인용 방법 등에 관한 논문 편집 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키트리 방식 제2판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트리 방식이 적용되는 학술지는 대표적으로는 KCI 등재 학술지로는 무역연구와 무역학회지가 있고 SSCI 등재 학술지로는 저널 오브 코리아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키트리 방식을 적용하는 학술지가 다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키트리 방식을 적용해 왔습니다. 2021년까지 키트리 방식을 적용해 온 학술지를 보면 한국무역연구원이 발행하는 KCI 등재 학술지 무역연구가 있고, 그 다음 아시아무역연구, 미국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동아시아무역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북아 경상연구와 한국무역연구도 키트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무역학회가 발행하는 KCI 등재 학술지 무역학회지와 SSCI 등재 학술지 JK치도 있습니다. 한국무역연구원이 발행하는 무역연구를 비롯하여 아시아무역연구, 동아시아무역연구, 동북아 경상연구 및 한국무역연구는 2022년에 키트리 방식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키트리 방식 제2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연구를 비롯한 관련 학술지는 제1판보다 훨씬 간소해진 제2판을 적용함으로써 저자들에게 논문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논문 투고와 관련된 정보, 키트리 방식의 편집 요령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 원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보고서, 편저서, 번역서, 석박사 학위 논문 등 비정기 간행물의 경우 장소는 모두 생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웹 주소 앞에 있는 retrieved from 또는 available from이라는 문구는 모두 생략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하이퍼링크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비정기 간행물의 경우 가능하다면 맨 마지막에 DOI를 명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참고문헌 목록상의 제목의 소문자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책이나 논문의 제목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와 같이 소문자 표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고쳐야 하는 저자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개정 내용은 본문상의 저자의 수에 관한 것입니다. 1인 저자인 경우에는 로버트 이렇게 2021로 했습니다. 이게 서술적 인용 방법이죠. 그 다음 가로 안의 인용은 로버트, 2021 이와 같이 저자의 성과 연도를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3인 저자까지는 모두 작성을 했죠. 3인 저자까지는 3인 저자의 성을 전부 다 표기를 했습니다. 본문상에서. 그런데 본문상에서 4인 이상의 저자의 경우에만 누구누구 왜라고 하는 표현인 에데를 사용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저자의 성을 쓰고 4인 이상의 저자의 경우에는 본문상에서 나머지는 에델로 표기를 했죠. 지금은 본문상에서
3인 이상의 저자는 에델을 사용합니다. 즉 2인 저자까지는 저자의 성을 모두 적어주지만 3인 이상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적고 나머지 저자는 에델로 표기하는 것이죠. 지난번 4인 이상의 경우에 에델로 표기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간소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기존의 방법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6인 이하의 저자는 모두 기재되어야 하고 7인 이상의 저자의 경우에는 6인까지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에델로 표기합니다. 네 번째 개정 내용은 발행기관의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고문헌 목록상에서 비정기 간행물의 경우 장소를 명기하였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책제목, 도시명, 주명, 출판사. 미국 책의 경우에 이와 같이 표기했죠. 기타 국가의 책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연도, 책제목, 판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판번호를 가로 안에 정자처로 기재를 하고 도시명, 국가명, 출판사를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은 참고문헌 목록에서 비정기 간행물의 경우에는 장소를 생략합니다. 뉴욕 NY를 생략했죠. 그래서 발행기라의 도시, 주 또는 국가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보시면 문장의 첫 번째 letter에 있는 L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뒤에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자, 출판연도, 책 제목을 이탈리아로 작성하시고 출판사명을 기재했습니다. 기타 국가의 경우에도 장소는 생략을 하고 저자, 출판연도, 책 제목을 이탈리아로 작성하시고 판번호를 기재하고 출판사를 기재했습니다. 전자책의 경우에 예전에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URL 앞에 available from이라는 문구를 명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available from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하죠. 그래서 예전의 방식을 보시면 저자, 출판연도, 책 제목, 뭐뭐에서 이용 가능함이라고 하는 available from을 적고 사이트명을 기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참고문헌 목록상에서 URL 앞에 available from이라는 문구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vailable from이라는 문구를 생략하고 책 제목 뒤에 사이트명을 추가해서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는 하이퍼링크를 표시하는 밑줄을 그어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저자, 출판연도, 전자책 제목을 이탈리아로 적어주시고 사이트명을 적어주시고 웹사이트 주소 아래에는 하이퍼링크를 밑줄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available from이라고 하는 문구는 삭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이트명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정 내용은 복수의 발행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복수의 발행기관이라도 주된 발행기관 한 개만 명기하였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책 제목, 도시명, 국가명, 발행기간. 그런데 지금은 참고문헌 목록상에서 복수의 발행기간인 경우에는 그 발행기간을 모두 명기하도록 변경이 되었죠. 항목의 구분은 세미콜론, 즉 세마이콜론으로 합니다. 자, 장소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자를 명기하고 출판연도, 책 제목을 이탈리아로 작성을 하시되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문자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 다음 발행기간을 적고 첫 번째 발행기간을 적고 두 번째 발행기간을 적는데 첫 번째 발행기간과 두 번째 발행기간의 구분은 세마이콜론으로 합니다. 온라인 출판물의 경우에 복수의 발행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자, 출판연도, 책제목, 발행기간, 발행기간 2, 그리고 복수의 발행기간을 쌍밤점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세마이콜론으로 구분하는데 전자책이기 때문에 웹사이트명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웹사이트명 앞에 available from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아래에 하이퍼링크를 표시하는 밑줄을 그어주는 게 되었죠. 여섯 번째 개정 내용은 발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저자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발행기간과 동일한 저자에 관한 것으로서 발행기관이 곧 저자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발행기간이 저자의 자리로 옴으로써 저자의 자리에는 author이란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자, 발행기간이 저자가 되었죠. 그 다음 출판연도, 책제목을 이탈리아로 작성하시고 도시명, author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행기간의 자리에다가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소를 생략하고 저자의 자리에 있는 기간 저자, 즉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기간 저자와 발행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발행기간의 자리에 author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저자와 발행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author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을 보시면 기관 저자명을 적고 출판 연도를 적고 책 제목을 이탈리아로 적으면 끝이 납니다. 물론 문장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해야 되겠죠. 온라인으로 출판된 경우에 기관 저자와 발행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온라인 출판물이기 때문에 웹 주소를 적어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물론 웹 주소 앞에 있던 available from이라는 단어는 삭제가 되었고 웹사이트 명 아래에 하이퍼링크를 표시하는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정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했었죠. 저자, 출판연도,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이탈리아로 작성을 하시고 박사학위 논문을 의미하는 doctoral dissertation을 가로 안에 정자체로 적어주시고 학위 수여 기관인 대학명을 적어주시고 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를 적어주시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출판되지 않은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doctoral dissertation 앞에 unpublished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해서 기재해 주시면 됐었죠.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doctoral dissertation 대신에 석사학위 논문을 의미하는 master thesis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은 기재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doctoral dissertation을 명기하고 석사학위 논문은 master thesis라는 단어를 명기해 주는 것,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장소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저자, 출판연도, 박사 논문 제목을 이탈리아로 작성하시고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의미하는 doctoral dissertation을 괄호 안에 표기하시고 박사학위 수여 기간인 대학명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doctoral dissertation 대신에 master thesis를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출판되지 않은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doctoral dissertation 대신에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출판으로 된 박사학위 논문을 보시면 예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했었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박사 논문 제목을 이탈리크로 작성하시고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표시를 doctoral dissertation을 괄호 안에 정자처럼 표기하시고 그 다음 available from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명칭을 기재하고 그 다음 괄호 안에 접속번호 또는 주문번호를 기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doctoral dissertation 대신에 master thesis라는 문구를 기재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available from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순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이탈리크로 작성하시되 문장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접속번호, 주문번호가 먼저 가로 안에 정자처럼 오고 그 다음 가로 안에 doctoral dissertation, 박사학위를 의미하는 doctoral dissertation과 콤마를 찍고 난 다음에 학위 수여 기간을 적도록 되어 있죠. 정자체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기재해주면 끝이 납니다. 물론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doctoral dissertation 대신에 master thesis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정 내용은 DOI에 관한 것입니다. DOI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DOI라고 시작하는 이것과 DOI로 시작하는 DOI 번호 요 파란 글씨하고 두 번째 HTTP로 시작하는 DOI는 옛날 방식입니다. 최신 방법은 HTTPS로 시작하는 것이 최신 방식이죠. 자, 그러면 스코프스 등재 학술지 JGBT의 각 논문 첫 페이지의 상단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DOI 부분입니다. http dx.doi.org 표시는 DOI의 주소입니다. 예전에는 DOI나 HTTP로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최신의 DOI 주소의 표기 방법은 HTTPS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20294라고 하는 것은 이 JGBT 학술지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리고 JGBT는 학술지의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고 2021은 발행 연도를 의미합니다. 17.2는 권호를 표기한 것이고 1은 시작 페이지를 기재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첫 번째 논문이라서 1페이지에서 시작을 했죠. 만약에 두 번째 논문이 15페이지부터 시작한다면 1이라고 하는 숫자 대신에 그 논문의 시작 페이지인 15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OI가 있는 학술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했었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제목을 쌍따옴표안에다가 논문 제목을 적으면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했었죠. 그리고 학술지의 명을 이탈리크로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권호를 정자처럼 모두 작성하고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 DOI를 이렇게 기재했었죠. DOI는 첫 번째 문헌에서 DOI는 옛날 방식이고 두 번째 문헌에서 나오는 DOI HTTP도 옛날 방식이고 세 번째 문헌에 나오는 HTTPS가 최신의 DOI 표시 방법입니다. DOI가 있는 학술지를 지금은 어떻게 표기하느냐? 예전 방식인 DOI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 방식인 HTTP 표기 방식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신의 방법인 HTTPS로 시작하는 DOI만 문헌 마지막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OI 밑에는 하이프링크를 의미하는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죠. 9번째 개정 내용은 웹페이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예전에는 웹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했었습니다. 저자, 출판 연도, 그리고 월과 일을 작성하죠.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연도만 작성하지 않고 월과 일도 작성을 해주십니다. 월은 숫자로 적지 않고 December, November 이와 같이 영어 단어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제목은 이탈리체로 작성하시되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available fro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를 했는데 예전에는 웹사이트 명칭은 언급되지 않고 웹페이지의 제목만 언급이 되었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사람 저자인 경우에 웹페이지에서 사람 저자인 경우에는 웹페이지 제목 뒤에 웹사이트 명칭을 명기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이럴스라고 나와 있죠. 로이럴스가 옛날에는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웹사이트명 로이럴스를 적어줬습니다. 사람 저자인 경우에. 그리고 웹사이트의 제목이 문장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기관 저자인 경우에 그리고 기관 저자로서 The World Bank라고 하는 기관 저자의 명과 사이트에 나와 있는 World Bank, 즉 www.worldbank에서 월드뱅크가 동일한 경우, 즉 기관 저자와 웹사이트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는 웹사이트 명칭을 생략합니다. 위에 있는 로이럴스를 적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월드뱅크를 적어야 되는데 기관 저자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월드뱅크를 적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아래에는 하이퍼링크를 의미하는 밑줄을 그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vailable from이라고 하는 웹 주소 앞에 available from이라고 하는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